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항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셀트리온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최근에 SEC 2026이 좀 지나가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떤 대형 이벤트가 남아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바이오 행사 중에서 가장 또 큰 행사 중에 하나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일단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제 그 안에서도 일단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또 참가를 하는 대표적인 또 기업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또 큰 행사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이벤트성에 대한 재료 민감도도 굉장히 또 큰 그런 대형 이벤트로 분류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번 이 JP모건 헬스케어 부분들이 바이오 쪽의 전반적인 섹터에 또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일단 뭐 세트론 같은 경우 최근 행보도 굉장히 또 좋은 상황이죠. 사실 차트적인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게 되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꾸준하게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세트리온을 가지고 있었다 하게 되면 사실 이런 박스권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했었잖아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을 유지를 해왔다가 모처럼 진짜 오랜만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이때 당시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때가 2024년 1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1월 이후로 지금 딱 2년 만이죠. 2년 만에 박스권 돌파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때 투자를 진행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때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2년을 기다렸다가 지금 박스 돌파가 나오면서 아마 최근에 보시면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개인들이 지금 던지는 모습들의 양상이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사거리를 넘게 개인들이 전부 다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던지는 모습들이 왜 던질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개인들이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만약에 버텼다고 예상을 하게 되면 이 기간만 해도 2년입니다. 자, 그럼 2년 동안 본전에 대한 심리도가 매우 많이 올라가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면 2년을 딱 기다렸다가 이제 막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어요. 그럼 당연히 이때 본전 매도 심리가 발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전 심리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던지는 게 그 위쪽에 물려있던 이 물량들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제 예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물량을 오히려 지금 온전히 누가 받고 있습니까? 보시는 것처럼요. 외국인, 기관, 금투, 보험, 투신할 거 없이 전부 다 이쪽에서 받아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또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타 법인이 좀 매도는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세트리온 최근 수급적인 면모를 보면요. 거의 한 달 좀 넘게 기타 법인이 계속 매수했습니다. 기타 법인이. 연기금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요. 사모펀드도 계속 들어왔었고요. 투신, 보험, 뭐 금투, 기관, 외국인 할 거 없이 계속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메이저 쪽에 대한 부분들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스권의 돌파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시작점인 가능성에서 개인들이 물량을 털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물량을 메이저가 받아내기 시작을 하죠. 메이저가 받아내기 시작을 하면서 추후에 개인들은 이제 어디서 따라붙기 시작을 하냐? 옛날 셀트리온 과거 이때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자, 이때도 어땠냐면은 개인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고 쭉쭉쭉쭉쭉 밀렸다가 올라올 때 여기서 매도를 했거든요. 본전 딱 올 때. 그러다가 쭉 치고 올라가면서 신고가 치니까 여기서 또 매수를 합니다. 그러다가 밀리죠. 그러다가 또 여기 이제 물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오히려 이럴 때는 메이저는 다 팔고 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지금 똑같은 국면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아마 셀트리온 올해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홀딩을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반대로 지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막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박스권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하고 나서 다시 또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이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투자 포인트를 제가
총 5가지를 좀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좀 많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 프렌치 버거 쪽에 생산 시설 개소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개소식을 진행을 하면서요. 연계성으로 미국 생산 거점의 공식 가동 국면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테크가 빠르게 들어가고 있죠, 셀트리온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인 트랙에서요, 성장 전략에 대한 공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네 번째는 로드맵과 미국 생산기지 쪽에 대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CMO 비전이 공식 메시지로 확인이 된 구간이고요. 다섯 번째는요, CDMO 쪽에 대한 부분들의 미국 생산 시대 내러티브 재확산까지도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죠. 이제 셀트리온은 옛날이랑 좀 다른 부분들, 이제는 뭐죠? CDMO와 CMO 쪽에 대한 사업을 두 개 다 투 트랙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실적이 이제 계속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발판을 다 마련을 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셀트리온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한번 해볼 테니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마지막까지 꼭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기준으로 셀트리온을 바라볼 때는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번 주가 반등이, 이게 단순히 이벤트 반등이냐, 아니면 회사의 역할이 바뀌는 전환점이냐라는 부분들을 해석을 해야겠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구조적인 전환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자 쪽이 조금 더 강하다고 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셀트리온을 바라볼 때는요, 이번 주가 반등이 단순 이벤트 반등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올해가 그 분기점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간 순서부터 한번 정리를 해서 봅시다. 1월 6일 날이었죠. 1월 6일 날에 셀트리온이 미국 뉴저지 브랜치버거 쪽에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의 개소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단순히 공장 오픈 행사로 여러분들 보면은 판단이 어긋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공장 오픈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 이 이벤트를 주목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셀트리온이 미국 전략이 기획 그리고 투자 단계에서 실제 운영 단계로 넘어갔다라는 공식적인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생산은 언젠간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 그 시스템을 갖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관세 리스크가 없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자체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예전에는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해왔던 게 미국에 이제 생산 시설을 개소식을 하면서 바로 가동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체 생산을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사라지게 됩니까? 관세가 사라지게 되죠. 그럼 당연히 수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일단은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를 또 놓고 보면요. 이겁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건 당연히 뭐 빼놓을 수가 없는 또 하나의 대형 이벤트 중에 하나죠. 자, 일단 메인 트랙 등판입니다. 이 행사는요, 뭐 단순 IR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글로벌 빅파마 기관 전문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중장기 포지션을 재평가하는 무대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셀트론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이 뭐냐? 총 세 가지를 예고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신약에 대한 개발 진행 상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들의 파이프라인의 확장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미국 생산기지 있죠, 이거. 프렌치버그, 이 미국 생산기지 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CMO 사업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시장의 시선이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봐도 그 셀트리온은요, 어땠냐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막 좋은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을 그렇게 잘 내는 유럽에서만 좀 잘 됐었지 미국에서는 그렇게 점유율이 좋은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유럽에서는 뭐 램시마 SC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갔어요. 지금도 여전히 유럽 쪽에서는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라일리도 있었고요. 굉장히 글로벌 제약사들이 또 짱짱하게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 점유율을 차지하기가 또 어렵기도 했었고 자체 공장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변수들이 좀 많았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얼마나 더 팔 수 있느냐가 이제는 핵심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직접 만들고 남의 것도 만들어주는 회사가 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으로 질문이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브랜치버거 공장이 현재 약 6만 6천 리터 규모의 생산 능력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회사가 밝힌 자료 기준입니다. 그래서 2029년까지 약 6,787억 원 규모 이 CMO 계약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셀트리온은 추가 투자로 최대 13만 2천 리터까지 증설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계획까지도 제시를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까지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 조합의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공장을 지었는데 일이 없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매출이 연결된 상태에서 증설이 논의되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미국 생산은 언젠가가 아닌 이미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맹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발표 핵심 내용 말씀드렸었죠.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들은 이거예요.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의 진행 상황을 공개를 하겠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에 대한 부분들의 파이프라인을 확장을 하겠다. 미국 생산기지 기반의 CMO 사업의 비전을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서 바이오시밀러를 얼마나 팔 수 있냐가 아니라 이제는 미국에서 직접 만들고 남의 것도 만들 수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은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걸 초점을 맞추고 이제는 셀트리온을 이쪽으로 포커스를 이동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스토리를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려서 보게 되면요. CMO 매출 같은 경우는요.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동시에 셀트리온의 자체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을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과 공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아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과 그리고 전략적 자율성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동시에 같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시장이 최근에 셀트리온을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도 그렇고요, 기관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셀트리온을 다시 보는 시각이 이런 시각으로 인해서 같이 변형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지금 보면 이 숫자로만 딱 놓고 보면요. 사실 이 숫자가 단순히 작은 규모라고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굉장히 좀 큰 규모입니다. 근데 큰 규모기도 한데 로드맵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죠. 로드맵 자체가 이미 개소식을 하면서 바로 공장이 가동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럼 공장이 바로 가동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매출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매출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CMO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 또 계약 규모를 2029년까지 확보를 하고 그렇다는 것은 단기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 또 자연스럽게 증설을 목표한다는 것은 뭐예요? 브랜치버그 공장 쪽에 캐파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계약 규모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만 이상의 증설을 목표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공장을 지었는데 일이 없는 구조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매출이 연결이 되고 있고 일감이 많다라는 거예요. 일감이. 그니까 기존의 셀트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몸집의 플러스 알파가 한 번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주가는요. 이 밸류만 받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밸류와 이 밸류를 아직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밸류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서야 받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의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메이저들이 지금 셀트리온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지금 이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라오니까 그냥
팔고 있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딱 놓고 봤을 때 셀트론이 그냥 단순히 그냥 박스권 돌파하고 올라오니까 다시 또 재차 저항받고 빠질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기보다는요, 이 구체적인 스토리를 놓고 봐야 돼요. 스토리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사실 매도할 이유는 저는 거의 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스토리가 너무 좋잖아요. 성장 스토리 자체가 너무 좋기도 한 상황이고, 그 금리 자체도 이제 인상보다는 뭐 동결 혹은 인하 쪽에 대한 베팅 추세로 계속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세트리온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굳이 뭐 이거를 매도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놓고 보게 되면요. 일단은 세 개의 좀 투자 핵심 포인트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 생산에 대한 실제로 가동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위에 CMO 매출 구조가 얹히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구조를 글로벌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는 이벤트가 눈앞에 있다라는 점. 이 세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회사에서 미국 생산 기반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인식이 이동을 하고 있는 구간, 그리고 그 초입에 지금 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일전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만 그냥 인식이 너무 셌죠. 복제약 만드는. 근데 이제는 그 인식이 아니라는 거죠. 종합 정말로 정말 미국 생산 기반, 미국 생산 기지까지도 가지고 있고 이미 일라일리 쪽에 대한 GMP 시설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위험 기반도 현저히 낮춰놨고요.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 탈바꿈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식 전환이 실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험대가 어디냐? 아마 이게 되겠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게 아마 이제 그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분기점에 실제로 해가지고 과연 셀트론이 어떤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 앞으로 회사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그리고 신약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이미 뭐 유럽 쪽 시장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전 방향을 조금 더 제시를 구체적으로 좀 할 건데 이 부분도 이제 좀 나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 또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재료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만 놓고 볼 때는 굳이 매도를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이게 일단 저는 팩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셀트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그대로 그냥 꾸준히 홀딩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혹시라도 셀트론 관련해 가지고요 최신 이슈나 재료 나오게 되면 또 제가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 꼭 참고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